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은 대형 산불이 모두 잡히면서 산불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경북 의성 산불 최초 발화지에서는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여야는 추경 규모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정부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여당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수 예산이 담겼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재판관 2명의 퇴임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측 대리인단은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강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공식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섰지만 인프라 부족에 우기까지 다가오면서 2차 재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공매도 재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겨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까지 비슷한 시기 영남권을 덮쳤던 산불이 모두 꺼지면서 산불 원인을 찾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경찰은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경북 의성 최초 발화지에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국가수와 소방, 경찰 수사관들이 현장을 살피며 불꽃의 흔적을 찾습니다. 화염이 바람을 타고 번진 방향 등을 확인하고 찾아낸 증거물을 옮겨 담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장소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화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고 봉분에 있는 나무를 태우려다 불이 났다는 A씨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의자 또 참고인 조사에 이은 현장 감식으로 산불 원인 규명은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 소방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또 경북 전역으로 불이 번졌기 때문에 화재 방향도 같이 영남 지역 산불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이어진 산청 하동 산불 원인 수사도 경찰이 맡았습니다. 경찰은 예초 작업을 하다 불이 붙었다는 산청군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고 조만간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 931헥타르를 태운 울산 울주 산불은 농막의 용접 작업이 발단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울주군 특사경에서 조사 중이며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열흘 가까이 영남 지역 곳곳을 태운 산불. 실화로 드러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또 국가나 개인이 실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산불은 주민들의 집은 물론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생활 기반까지 앗아갔습니다. 길게는 10수년 동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산불 열기에 철제 창틀이 녹았고 가구와 집기는 형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경주이시 집성촌인 경북 안동시 추목리입니다. 주택 20여 채가 산불로 모두 탔고 집을 잃은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희 주민은 거의가 주변에서 과수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무도 안 돌아오시니까 여기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도 많거든요. 언제 돌아오실지도 걱정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에게 농업 생계 기반이 무너진 점은 무엇보다 뼈아픕니다. 안동 추목리의 한 농가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며 안에서 키우던 모종은 전부 못 쓰게 됐고 농기계도 이렇게 대부분 불타면서 사실상 올해 농사는 어려워졌습니다. 농사일은 계절과 날씨에 맞춰야 하는 만큼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고령인 주민들이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지역을 떠난다면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피해 농민들에게 당장 농기계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경북의 5개 시군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한 4천여 대가 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이와 같이 농기계를 우리가 많이 구입해서 각자 임대를 해줘서 일단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이번 산불이 개별 주민의 삶을 넘어 마을이 사라지는 등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세심하고 더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남 산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산불은 9일 만에 겨우 꺼졌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주부를 잡은 뒤에도 쉴 새 없이 헬기가 날아다니며 잔불 정리에 분주합니다. 피해가 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청군 시천면의 작은 절. 1,300여 제곱미터 넓이의 절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대웅전과 산신각은 기둥 하나 없이 그대로 주저앉아 잔해만 남았습니다. 소방관들은 갑자기 덮친 불을 피하며 두고 간 소방 호스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6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디지 못한 호스는 그을리다 못해 녹아내렸습니다. 절을 지키던 주지 스님은 불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담담하죠. 네, 물론 담담하고 불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또 그 부처님을 생각하듯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기라요. 산불은 산골 주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도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하루라도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소가 돼서 못 돌아오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빠르게 좀 일상생활로 복귀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조속히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의 피해를 본 시설은 민가를 포함해 모두 84곳.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2,600개 넓이로 추산됩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언제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해 닷새 만에 꺼진 울산 울주 산불은 지역에서는 역대 최대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1,0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탔고 민간 피해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집 내부가 세간살이 하나 남김없이 전부 탔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습니다. 옆집도 집 외벽만 남았을 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당에 심은 배나무는 집 잃은 주인 마음을 모르는지 야속하게 꽃망울을 터뜨려 서글픈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마을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국도를 넘어 마을 뒷산까지 옮겨 붙은 뒤 결국 마을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이 숙식을 해결하는 곳은 동네 경로당. 군청 심리상담사에게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럴 수가 있나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 능선을 따라 빽빽했던 나무는 수추로 변해 시커먼 가지만 앙상합니다. 나무 아래에도 나뭇잎,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지난 22일 시작해 닷새 만에 꺼진 울산 울주 온양 대운산 자락 모습입니다. 바람을 타고 산을 오르내리는 불길에 주민들은 대피와 기가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기억은 공포로 남았습니다. 불 올까봐 영감하며 살고만은 못 살겠으면 무서워가 이러고 위에 사는요 꼴짝에. 울주 언양과 언양에서 난 대형 산불 두 건은 헤아리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1,0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타고 민가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축구장 1,300여 개 산림의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고 128시간 만에야 꺼지면서 지역에서는 역대 최대 산불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정부 특별재난구역 지원과 별도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면은 울산만이 또 우리 지역의 피해민들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또 산림 회복에도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산불은 꺼졌지만 주민들 마음에 깊이 남은 생태계 치료와 광범위한 피해 복구가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핵심 의제였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놓고도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경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회동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에 주장해온 35조 원 규모 추경안에 비하면 정부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떠나 당장 처리해야 할 필수 예산이 담겼다고 맞섰습니다. 산불 피해 추경이라든가 AI라든가 또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들의 회동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무 부총리 쌍탄핵을 시사한 민주당이 이번 주 내리 나흘 동안 상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 4월 3일 날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라면은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 산불 재난 피해로 조속한 추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협상의 여지도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은혁 미임명 논란, 야권의 쌍탄핵 예고와 본회의 일정 등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오는 18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6인 체제에서 선고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면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심리가 멈출 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지난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그 근거인데 앞서 이 위원장 측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헌재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인용 결정의 효력은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재판관 6인이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당시 가처분을 인용하며 탄핵 결정에 대한 판단도 덧붙였는데 재판부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 결국 헌재가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정공백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소위 기자들과 만나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할 경우 헌재 구성이 8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법안이라며 법 처리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을 제외하고 대통령 목 재판관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국회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위원들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불과 2시간 전엔 해당 법안을 의결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 당 간사에게 한 약속을 이처럼 뒤집는 게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이러한 당을 공당으로서 인정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지명 목 헌법재판관 임명 없이 지금 구성대로 헌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라며 헌재를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3월을 넘기면서 여당 지도부에서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서둘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헌재의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 하지만 속내는 제각각인 동상이몽 상황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단을 헌재에 촉구했습니다. 초시계까지 들이밀며 졸속 심판에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대체 뭐냐며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며 최근 여당 일각에서도 빠른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간 신중론을 앞세우던 지도부까지 합세하며 사실상 신속한 기각각하 결정이 당 공식 입장으로 결정된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엔 결국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아직 모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건데 여당 의원 30여 명은 헌재에 조속한 기각각하 결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주차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를 연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경고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복귀는 제2의 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당장 파면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파면에 다른 결정을 하면 역사의 을사팔적, 반역자로 기록될 거라며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지탈대한 상황인지를 모를 리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5대3 교착론 등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당내 불안감이나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는 명확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윤 대통령 호칭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석자를 붙이기를 그렇게 인색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외람범을 옹호하는 데에서 먼저 사과를 해요. 그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 신속 선고를 외치곤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인 셈인데 결국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진 강대강 대치 국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는 추경과 국회 일정 등을 상의하기 위해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주일탄핵 논란과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손을 맞잡으며 시작된 회동. 하지만 곧바로 날선 발언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즉시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4월 1일 이후엔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시사한 데 이어 재차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한 겁니다.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이에 국민의힘은 쌍탄핵 압박은 민주당이 이성을 상실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겁니까? 여야는 각 지도부 회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과 줄탄핵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시도가 오히려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할 이유를 주는 거라며 총탄핵을 경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게서 모든 혼란이 시작됐다며 압박을 이어갔는데 줄탄핵은 지나치단 당내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최 부총리를 향해선 경제 내란, 국민 배신이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산불 피해 긴급 현안 질문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통과 등을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데 여당은 사실상 헌재를 향한 압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날짜를 둘러싼 충돌도 계속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간부들은 국회 통제 배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이른바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치된 기동대는 국회를 봉쇄할 정도가 아니고 계엄 상황도 몰랐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에선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가 포고령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주 전 부장은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라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도 이른바 2차 봉쇄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가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전달됐다며 포고령 1호의 후속 조치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해 2차 봉쇄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는데 이어서 증언대에 서게 된 임 국장은 조 청장이 통제를 유지하라고 해서 오 전 차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신문을 다 마치지 못한 임 국장을 다시 불러 국회 봉쇄 의혹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산불이 전국 곳곳을 핥히고 간 가운데 어젯밤 경남 함양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면서 거주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담뱃불에서 비롯된 불도 잇따르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간밤의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층짜리 단독주택이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경남 함양군 유림면의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살던 50대 아들은 자력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성주군 소왕리의 농기계와 차량 도장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와 공장이 모두 타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과 소방이 부지런히 사고 잔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도곡동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이 빈 상자와 목재 절단용 톱 등을 싣고 달리던 중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적재물 사이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녁 9시 20분쯤엔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갓길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은 마찬가지로 담뱃불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철도망이 설치된 접근 불가 지역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3시간 전쯤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3.5톤 트럭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 1명, 여성 1명이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수거책과 이를 대포 통장으로 옮기려던 송금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젯밤 9시 반쯤 충북 청주에서 승객이 택시기사의 금품을 빼앗고 트렁크에 가둔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달 26일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고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늘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 수배까지 내려졌던 4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택시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 경기도 평택까지 도주했는데요. 보호관찰소는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 선 한 남성. 공구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빠른 걸음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조금 전 마트에서 산 절단기로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끄는 뒤 도주하는 겁니다. 여수에 있는 마트에서 해산하고 이제 수산 쪽으로 도주한 사실입니다. 광주 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이 남성 48살 이태훈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이 씨는 이미 하루 만에 순천과 광주, 전주를 거쳐 천안과 평택까지 올라간 뒤였습니다. 이 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도주하는 내내 택시를 이용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건물에서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편의점 강도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던 일이 딱히 없어요. 저희가 여수 쪽에 가해자들도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보호관찰당국과 경찰은 검거한 이 씨를 상대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도주 과정에 또 다른 범죄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는 가운데 오늘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차가운 북서풍에서 따뜻한 서풍으로 바뀌었다며 기온은 오르겠지만 건조함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낮에는 1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지만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 일부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남 지역은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어 산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 새벽부터는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호 관세에서 보편 관세로 유턴할 것이라는 우려에다 공매도 재개까지 겹치면서 어제 우리 증시는 급락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 속에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도 670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면서 한국거래소 전광판이 주가 하락을 뜻하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3% 하락해 2,50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 지수도 3% 하락해 670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란 기대는 보기 좋게 날아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호 관세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로 유턴할 것이란 소식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이어 우리 증시도 급락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소비 경기를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논쟁거리가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는 최근 대차 잔고, 즉 증권사에서 빌린 주식수가 급증했던 2차 전지주에 몰렸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란 예상에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가 집중됐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올해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 물량을 좀 앞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섹터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4일 만에 다시 5만 전자로 복귀했고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는 등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오르내리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나라별 상호 관세 부과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기업도 문제지만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넘게 자동차용 와셔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70명 규모의 작은 회사지만 불량률 0%, 납기 준수율 100%를 자랑하며 미국 수출 판로까지 뚫었습니다. 하지만 철강 파생 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이제는 상호 관세까지 더해질 생각을 하니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발주를 미룬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계약 단계인데 계약을 이제 뭐 무기한 연기된 것도 있고, 관세 25%를 더해서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수출을 계속 많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부품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대기업과 달리 미국에 직접 진출하기도 쉽지 않고 당장 다른 수출 판로를 뚫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멕시코로 진출했겠습니까? 미국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인건비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또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물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미국에 떨렁 진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런 사정은 경기 전망지수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직전 분기보다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2분기 전망이 100보다 훨씬 낮고 가장 먼저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업계의 전망은 더더욱 암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 정부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안으로는 관세 119라든지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등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만 당장 관세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악화를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기업들이 새롭게 생기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는 물론 관계부처와 수출 유관 기관들이 합심하여 원팀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동안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이 언제 끝날지 모를 미국발 관세 전쟁의 파고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 백악관은 내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부과 대상 국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어제 기자들과 만나 다른 국가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이들 국가들은 미국을 오랫동안 갈취해왔다며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레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 치즈 관세 등 불공정 무역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개편 방안을 내놓습니다. 개편 방안에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세부 구조가 담길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검사와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홈플러스 기업 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두 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19일에는 MBK파트너스 검사와 불공정 거래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후 20일에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홈플러스에 대한 회계 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산업부가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1월에는 무역 수지가 적자였는데 2월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무역 수지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부터 전국 고속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고속버스 8개 회사의 모든 노선과 1,724대 모든 차량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 않은 건 안 한 거라며 김세론 유가족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장문을 진 채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김수현이 취재진 200여 명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생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은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고 채무 압박을 했다는 유족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유족이 내세운 SNS 대화와 녹취 등이 가짜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수사기관에서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김세론을 향한 미안함을 보였지만 본인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는 유족 주장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논란이 불거진 뒤 그간 겪은 마음고생과 사생활 폭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불안감도 토로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고인의 유족과 폭로 유튜버를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0년 전 장제원 전 의원이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이 당시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온 가운데 고소인 측은 장 전 의원의 권력이 두려워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견딜 수 없는 상황이와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당시 부산 디지털대 부총장으로 했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 A씨 대리인이 경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던 A씨가 호텔에서 깨어난 뒤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호텔 방안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겁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A씨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이후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어디 있냐,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다, 보고 싶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피해 당일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는데 남성 유전자형이 발견됐다는 국과수 감정서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유전자형이 동일한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은 명확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의인은 A씨가 장 전 의원 측근의 만류와 장 전 의원이 가진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9년 넘는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정신과적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통이 커지자 용기를 내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은 당시 술자리를 마친 뒤 호텔에 가지 않고 귀가했고 전후 사정을 배제한 채 일부만 발췌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성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YTN은 장 전 의원 측에 A씨 대리인이 추가로 내놓은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A씨와 장 전 의원을 이미 불러 조사한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참사 희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적 같은 생還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어서면서 미얀마 군부는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어두운 콘크리트 틈 사이로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10대 소녀 2명이 머리를 다친 70대 할머니를 돌보며 아파트 잔해 속에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생수병물이 바닥날 때쯤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SNS에 영상을 공유한 아버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구조대가 잔해에서 아이를 메고 나오자 박수가 터지고 굴삭기 삽에 실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구조대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6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던 임신부는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얀마 군정은 사망자가 2,000명, 실종자는 27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정은 오는 6일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조기를 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 집계와 구조 활동 한계로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얀마 현지 독립언론은 별도 추산한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한다며 군부가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진 발생 지역이면서 반군의 거점으로 꼽히는 미얀마 북부 사가행주도 폐허로 변했고 구조 지원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80% 정도 심해 되네. 아비아스야래. 그러면 아래.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강진 구조 작업이 나흘째 이어졌지만 실종된 70여 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สติแตกไปแล้วก็คือภาวนาอย่างเดียวร้องหาเขาอย่างเดียวเลยว่าอยากให้เขาออกอยากให้เขากลับมา 어제 방콕에선 여진 공포로 한때 대피 소동이 벌어졌고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일부 건물에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미얀마 강진이 발생한 지 어느새 닷새째인데요. 이재민들은 폐허로 변한 도시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섰지만 인프라 부족에 더위, 우기까지 겹치면서 2차 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멀쩡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재민들은 여진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는 강진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인프라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This catastrophe, and it really is a catastrophe, is coming on top of a very dire situation that was already the case in Myanmar.
군부의 정보 통제와 지원 부족으로 중장비 없이 맨손 수색에 나서고 단수와 정전, 통신 두절에 도로 곳곳이 폐쇄되고 의료시설까지 파손돼 구호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power outages and the communication issues, we have access issues. So the main highway to Mandalay and Naypyidaw, the most affected areas, has been cut off. 연중 기온이 4월에 가장 높은 미얀마.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우기가 겹쳐 비라도 내리면 수인성 전염병 확산도 우려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800만 달러, 우리 돈 117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원조의 큰 손인 미국의 주무부서인 국제개발처가 트럼프 정부 들어 사실상 와해해 제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미국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파크에서 경비행기가 주택 지붕으로 추락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가 숨졌고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기와 아이오와 디모인을 출발해 미네소타 아노카 카운티의 블레인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비행기는 US 뱅코프 테리 돌란 부회장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임무 도중 실종된 미군 장병 4명 가운데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미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는 장병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리투아니아 당국은 지난 25일 벨라루스 접경 지역 파브라다의 훈련장 인근에서 장갑차가 늪에 빠진 뒤 이 차량을 운용하던 장병 4명을 수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변덕스러웠던 봄 날씨가 차츰 안정을 찾아 오늘은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낮엔 따뜻하더라도 겉옷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차츰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 질도 악화하겠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경기 서부와 충청, 호남 지역에는 출근길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7도고요. 대구는 2.8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서쪽 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